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 수준 상속세를 개선하고 진보 좌파 정치권의 부자 감세 프레임은 그만해야 한다. 그래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고 주식시장도 발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주가 밸류업과 기업 성계 등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 총협회 회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은퇴를 앞둔 오너들이 고민이 많다며 최고 상속세율이 60%에 달해서 기업 성계를 앞둔 오너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길 바라게 된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이지만은 최대 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에 달합니다. 일본의 최고 세율이 55%이므로 사실상 한국의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셈입니다. 고율의 상속세 국가인 프랑스의 45%, 미국 40%, 독일 30%의 최고 세율과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치의 현안으로 떠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이 높은 상속세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기업 총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상속세율이 가한데 과세 기준이 되는 주가마저 높으면 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상속세제는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2005년과 2014년에 폐지했고 영국도 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대신 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 시점에 내는 자본 이득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아직 있는 OECD 24개 국가 중에서 20개국이 유산 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재산만큼 세율이 적용되는 유산 취득세는 합리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인세와 상속정력세 체계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적 세제와 더불어서 세율 또한 유례없이 높은 경우가 수두룩한 편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뿐입니다. 나머지 36개 국가 중 32개국은 과세 표준액에 상관없이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과표 2억 원 미만은 10% 과세, 2억 원 초과 20%, 200억 초과 22%, 3천억 초과 25%씩의 다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대기업에 편중적으로 세금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표 3천억 원이 넘는 0.01%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 세수의 41%를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OECD 7위이지만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는 1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종전 22%에서 법인세율을 25%로 높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을 인상한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6개뿐입니다. 상속정려세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세율은 50%로 일본 55%에 비해 두 번째이지만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적용 시에는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일본은
상속재산에 더해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데 비해서 한국은 시가에 근접한 기준으로 매겨 실제 세 부담은 일본보다 높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 15개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의 상속세 면세점은 1158만 달러, 약 156억 원으로 한국 10억 원보다 15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과세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해서 납세자들이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30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추이자 1년 전보다 35% 증가한 규모입니다. 상속액의 최대 절반 이상을 국가가 떼어가는 현행 상속세 체계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뜻이죠. 상속세 분쟁이 급증하는 것은 2000년 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제를 전혀 손보지 않은 탓이 큽니다. 24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세 표준이 5억 원 이하면 20%, 10억 원 이하면 30%, 30억 원 초과면 50%의 세율로 상속세를 물립니다. 이 기간 GDP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나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유층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비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상속세 과세 방식도 74년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징벌적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업성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해외 사모펀드 등에 넘기는 알짜 기업들이 속출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량 제약기업인 한미약품의 경영권 분쟁도 오너 일가에서 부과된 5,400억 원의 상속세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4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가 없고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낸 재산에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점과 기업의 투자 고용 증가에 걸림돌이 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에 대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벌하는 시점에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를 도입을 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도 더 이상 부자 대기업 감세라는 낡은 좌파 프레임에 발목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4년째 그대로인 가표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 방식을 손질하는 등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세계 대부분 선진국은 법인세 및 상속정력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개편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는 세제의 정상화로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세계 흐름에 맞는 국가와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세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대부분 선진국은 법인세와 상속정려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상속세를 낮추는 이유는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의 경영권을 불안하게 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24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수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습니다. 또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경영권이 흔들린다면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동안 좌파 진보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 때문에 상속세 개편 논의는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그러나 현 상속세제를 그대로 둔 채 정시 밸류업이나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공연분이 될 뿐입니다. 상속세를 낮추거나 자본이득세, 유산 취득세 등 합리적인 과세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